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 이대영입니다. 이제 2026년 새해 맞아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 다 큰 성취 얻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사로서 말씀드리는 성취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해질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스스로 내가 더 건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오늘은 환자분들한테 허리 건강에 대해서 중요한 그러니까 제가 임상가로서 제가 느낀 점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은 통증 자체를 허리가 불편하신 거에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 감각. 환자분들은 허리가 불편하시면은 허리가 불편하시면 허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 통증만으로 해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면 이런 문제가 있고, 아프면 내가 뭐가 안 되면 아프기 때문이고, 아파서 뭘 못한다라고 해석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임상가로서 허리 수술을 많이 하고 환자분들이 재활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은 아픈 게 허리 문제를 표현하는 증상 중에 하나일 뿐이지 통증만으로 허리 문제를 해결하는 건 큰 그림에서 허리를 잘못 다루게 되는 결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한 휴식님 감사합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부분을 실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예를 들어서 설명하자고 하고 한 3가지 정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환자분들 중에서 제가 조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환자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오셨던 분들 중에서 생각나는 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허리 수술을 한 지 다른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한 지 한 1년 넘게 지나신 한 1년 반쯤 지나신 분이셨어요. 걷는데 양념게장 쿠폰님도 반갑습니다. 네. 그분들이 걷는데 자꾸 아프다고 그래서 "나 아파서 못 걷겠다. 수술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저한테 물으러 오셨습니다. 물으러 오셨는데 그분 걸어 들어오는 자세를 보면은 몸이 엄청나게 좌우로 흔들리시고 허리도 구부정했다가 뒤로 제꼈다를 반복하면서 걸으세요. 걷는 것 자체가 한눈에 보기도 되게 불안정하시거든요. 그런데 환자분께서 "나는 아파서 못 걷겠다. 10 분만 걸으면은 엉덩이가 너무 무겁고 밤에 다리도 저리고 너무너무 아파서 나 아무것도 안 된다. 수술이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니냐. 추가적인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게 있느냐." 그걸 저한테 물으러 오셨습니다. 제가 그분 MRI를 찍어 봤는데요. 그분이 한 60 대쯤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60대 중반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MRI를 다시 촬영해 봤습니다. MRI를 다시 촬영해 봤더니 수술은 비교적 깔끔하게 잘 돼 있었습니다. 신경 눌리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신경 눌리는 것도 하나도 없고 수술이 잘 되어 있는데 환자분은 많이 흔들리면서 걸으시고 "나는 아파서 못 걷고." 전국에 저 말고도 다른 병원들을 많이 돌아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왜 못 걷는 것일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현대의학이 잘 설명하지 못했던 게 맞습니다. 지금도 많은 환자분들이 병원에선 수술엔 큰 문제가 없는데 아프다고 하시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를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럼 왜 아픈 것일까? 그런 건들은 왜 아픈 것일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오늘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보통 환자분들은 제가 환자분 자주 드리는 설명은 그렇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요? 위암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위암에 걸렸는데 위암이 걸려서 위암이 아플 때가 되면은 위암의 증상이 위가 아픈 것만 있지 않겠죠. 속이 쓰릴 수도 있고 뭐 속이 더부룩할 수도 있고 트름이 날 수도 있고 변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겠죠. 식도에 타는 느낌, 위식도 역류 같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와 연관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허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요. 첫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내가 느끼는 증상만이 유일한 증상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시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난 아프지 않으니까 치료를 안 해도 된다.' 이것도 다른 질환에서는 별 통하지 않습니다. 보통 건강검진에서 조기 건강검진에서 조기 위암이 발견됐을 때 하나도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때 치료를 하면은 오히려 수명이, 그러니까 안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프게 수술을 해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위암 때문에 아픈 걸 없애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통증만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증상이라고 병을 이해하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분 예를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님, 예, 라이브가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음 그분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분은 협착이 있은 지 되게 오래되셔서 허리도 신경이 눌려서 불편한 것도 있으셨지만, 그게 오래되면은 협착이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해지는 건 신경이 눌린 것만 가지고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몸의 균형 감각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신경이 오래 눌려 있다 보면은 균형 감각이 떨어지게 되고, 그 균형 감각이 떨어지게 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신경이 안 눌리게 되면은, 수술 적절해서 신경이 안 눌리게 된다고 해서 균형 감각이 저절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환자분들은 아픈 거는 의사들의 잘못도 있지만 아픈 건 협착 아니면 디스크라고 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20대 젊은 사람이 배에 힘 빼고 물건 들면 허리가 걷잡을 수 없이 아파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건 협착도 아니고 디스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배탈이 나서 몸에 힘이 빠지면 똑같이 움직이는데 허리가 아플 수 있겠죠. 그것도 협착도 아니고 디스크도 아닙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통증의 원인 자체가, 그러니까 통증의 원인이 불편한 것 자체가 중요한 증상이긴 한데, 이 통증만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는 매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몸의 균형 감각이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 수술을 하셔서 신경은 안 눌리게 됐지만, 몸의 균형 감각이 하나도 회복되지 않아서 조금만 걸으면은 몸이 너무 흔들리면서 허리가 과도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허리가 과도한 충격을 받게 되면은 자꾸 아파지겠죠? 그럼 환자분들은 이거 자체가 허리 자체에 협착이나 디스크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니면 또 뼈가 아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균형 감각이 떨어진 거를, 수술까지 필요하셨던 분들은 균형 감각이 떨어진 거를 스스로 끌어올려 주지 않으면은 결국 허리가 안 아파지게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으면은요, 더 말씀을 드리면, 실은 이 균형 감각이 떨어진 게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보통은 몸이 흔들리게 걸으면은 낙상 위험이 커지고요. 몸이 흔들리면은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이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기대 수명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하거든요. 낙상을 해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다가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1-2년 안에 돌아가시는 분들 주변에서 한두 번쯤은 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망 통계에선 낙상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낙상이 없었으면 더 오래 살았을 거잖아요. 그럼 낙상 자체가,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생긴 낙상 자체가 환자분들의 수명을 줄이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몸이 흔들리면은 활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거리를 걷는데 몸이 흔들린 걸 억지로 잡기 위해서 몸에 힘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몸에 긴장해서 움직이게 되면 허리의 압력도 높아지지만 체력 소모가 커지기 때문에 활동량이, 몸이 균형 감각이 떨어졌을 때보다 활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줄어든 활동량 자체가 심혈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기대 수명을 줄이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협착증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서 심혈관계가 나빠지셔서, 원래 활동량이 줄지 않았다면 심혈관계가 더 좋아서 오래 사실 수 있으셨던 분이 몇 년 빨리 돌아가신다고 해서 이게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현대의학이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AI가 많이 발전하고 데이터를 더 잘 넣을 수 있으면은 저는 높은 확률로 협착이 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보다 더 객관적으로 규명되는 시대가 AGI가 나오면 10 년, 20년 안에 저는 규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 때문에 협착이 수명을 줄인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됐든 그분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분이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있는데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있던 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아픈 걸로만 상황을 인식하려고 하시고 실은 의사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픈 걸로만 모든 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대학이 좀 발전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재활에 대한 책을 쓰기도 하지만 아픈 걸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재활을 좀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내가 아픈데 재활을 하라 그러니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재활을 그냥 지방 분이셔서 다시 내려가셨고요.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분들은 똑바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똑바로 서서 균형을 잘 못 잡으시는 분이 계속 걷는 연습만 하고 운동을 하시니까 허리의 균형 감각이 회복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몸통의 균형 감각이 회복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통증이 생기고 자꾸 통증이 생기니까 아픈 거에 자꾸 신경 써서 통증에 더 민감해지고 통증에 더 민감해지면은 몸통에서 느껴지는 균형 감각이 더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을 겪어서 수술은 잘 되어 있고 더 이상 칼댈 게 없는데 환자분들은 허리 통증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시는 일이 생기시는 거라는 걸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분도 70대 후반분이셨을 겁니다. 저희 병원 오래 다니신 분이신데요. 그분은 병원에 어떻게 오셨냐면은 압박골수절이 있으신 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나셨는데요. 환자분들이 처음에 압박골절 생기면 많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압박골절은 처음에 생길 때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고요. 조금 한 1-2주 지나면 좀 덜해지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또 아파지고 왜냐하면은 뼈가 부러져서 덜렁덜렁거리는 게 아니라 뼈랑 뼈랑 압축이 되면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좀 덜 아파집니다. 그러다 또 활동량을 늘리고 몸을 흔들리게 많이 쓰면 또 주저앉고 그걸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은 3개월 전에 이미 다른 병원에서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압박골절 진단을 받으셨는데 계속 좀 덜 아파지면 더 나은 거니까 더 쓰고 덜 아파지니까 나은 거니까 더 쓰고를 반복하셔서 허리뼈가 낮아지다 못해 앞뒤로 갈라져서 벌어지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즉 기계적으로 허리뼈가 자기 몸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압박골절이 점점 진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3개월 전에 이미 압박골절 진단을 받으셨고 보조기를 잘 착용하셨으면은 보통 웬만한 골절은 한 달 안에 다 붓거든요. 근데 그거를 붙을 여유를 주지 않고 덜 아파질 때마다 더 쓰고 덜 아파질 때마다 더 써서 3개월이 지났더니 뼈가 다 갈라져서 체중을 못 받을 정도로 뼈가 갈라지신 분이셨습니다. 실은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시경 수술을 주로 하지만 그분은 아래쪽에 협착이 있는 것들을 감압을 내시경으로 하고요. 위에 나사못을 한 4쌍 정도를 박아서 허리뼈를 고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협착이 있으시면은 허리를 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구부정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허리뼈가 더 벌어질 게 확실시가 되었고요. 그냥 허리를 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뼈가 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뼈가 스스로 붙을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허리 위쪽에 나사못을 박아서 뼈가 붙으라고 허리를 고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수술은 제 나름대로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은요. 그 이후에
환자분한테 보조기를 잘 착용하고 허리를 좀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몸을 균형 감각을 잘 길러서 몸통이 꺾이지 않게 몸에 부드럽게 몸을 잘 움직이는 연습을 하십사 제가 당부를 드렸지만, 수술하고 한 1-2개월 지나니까 안 아파요. 통증이 확 좋아지셨거든요. 잘 움직여지시고 한동안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1년 한 9 개월쯤 지났더니 나사못을 박은 게 뼈를 뚫고 나와 가지고 위에 뼈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안 붙었는데 뼈가 안 붙었는데 계속 움직이신 거죠. 뼈가 안 붙었는데 계속 움직이신 겁니다, 좀 덜 불편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뭘 해 드렸냐면은요. 그래서 환자분을 보고 일단은 뼈가 어느 정도는 붙은 것 같으니까 이 나사못이 자극을 줘서 더 아픈 부분이 있으니까 나사못을 일단 빼고 보행을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쪽은 다시 건드리지 않고 뼈가 붙었을 가능성이 커 보여서 어 삐뚤어진 나사못이 신경 자극해서 아픈 것만 없애려고 나사못만 제가 다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환자분의 증상이 좀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이게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증상이 분명히 호전이 있다고 하셨고, 뽑고 나서 상태를 봤더니 뼈는 어느 정도 붙은 것 같으시 붙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한 3 개월 정도 지나서 봤거든요. 예, 뼈는 어느 정도 나사못을 뽑고 보니까 뼈는 붙은 거고 확실시 되었고 몸에 힘을 잘 받는 상태에서 뼈는 붙었다고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한 1 년쯤 지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못 걸으세요. 못 걸으세요. 근데 이게 왜 못 걷는 거냐면은요. 환자분들은 당연히 아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파서 못 걷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파서 못 걷는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실은 그게 아파서 못 걷 그분은 보행기를 끌고 다니셨어요. 그냥 난 너무 아파서 못 걸으니까. 그런데 이학적 검사를 해 보면 다리 힘은 잘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걷는 거는 체력 소모가 크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앉았다 일어섰다는 10 번만 해도 다리 알이 배는데 1 시간 걸어도 다리 알 배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즉 무슨 뜻이냐면은 걷는 건 체력 소모가 크지 않고, 직립보행이 인류의 수명을 늘리고 인간이 똑똑해진 이유는 걷는 게 체력 소모가 적기 때문입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게 체력 소모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앉았다 일어나는 건 잘 일어나시는데 아파서 못 걷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서 있는 걸 못 선다는 걸. 똑바로 세워 보면은 10 초도 못 쓰세요, 몸이 흔들려서. 근데 그런 분이 계속 걸으시면은 몸이 계속 흔들리는데 균형 감각이 하나도 없는데, 걷는 연습을 하면은 균형 감각이 향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재활을 다니자고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이 원래 최초에 보조기를 잘 하셨으면은 뼈가 안 주저앉았을 거고요. 주저앉고 나사못을 잘 받고도 재활을 잘 하셨으면은 나사못이 뼈를 뚫고 나와서 아프지 않았을 거고요. 그다음에도 재활을 잘 하셨으면은 나사못을 뽑거나 재활을 잘 하셨으면 잘 걸었을 거거든요. 환자분한테, 그분 제가 오래 뵀던 분이니까 나름 저한테 신뢰가 있으셔서 또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3 개월 정도, 그러니까 재활을 꾸준히 좀 병원에 1 주일씩 나와서 꼭 걷는 거 말고 서서 균형 잡는 연습을 좀 해 보자. 균형 잡는 연습을 좀 해 보자. 그래서 그분이 한 3 개월 정도 열심히 다니셨거든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지셨다고 좋아하세요. 보행기가 지팡이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 또 그분이 또 열심히 재활을 안 하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다리 힘만 좋으면은 그러니까 다리 힘은 걷는 데는 다리 힘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걸을 때 다리 힘은 거의 필요 없고요. 잘 못 걷는 건 균형을 못 잡아서 못 걷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젊은 사람은 아무리 아파도 지팡이 안 짚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지팡이를 짚거든요. 지팡이 짚는 건 대부분 안 아프다는 뜻이 아니라 넘어질 것 같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는 거거든요. 그럼 왜 넘어질 것 같으냐? 환자분들은 아파서라고 생각하시지만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지팡이를 짚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에 좀
좋아져서 지팡이로 바뀐 다음에 또 균형 감각 연습을 또 게을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말까지 작년 말쯤에 제발, 제발 열심히 해서 지팡이를 떼자고 그랬는데 결국은 조금 부족하셨던 거 지팡이를 못 떼셔서 제가 또 잔소리를 엄청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분도 계속 그러세요. 그냥 아파서 안 된다는 거라는 생각에서 못 벗어나시는 거예요. 안 아프시다는 게 아니라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안 아파지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 자주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요. 통증을 쫓아서는 안 아파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오늘 시세를 열심히 보면은 돈을 못 따겠죠. 추세를 봐야 돈을 딸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에 성공할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오래 살려고 노력해야 안 아파지는 거지 안 아파지려고 노력해서 오래 살아지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몸의 균형 감각을 잘 잡고 균형 감각이 좋아지시면 저절로 잘 걸어지고 잘 걸어지는 것 자체가 수명을 늘린다는 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환자분들이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시는 겁니다. 보통 이런 내용을 제가 좀 알리고 싶어서 제가 올 초에 아마 책이 나올 겁니다. 기본적으로 재활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약간의 문헌적 근거들과 합쳐서 재활에 대한 책을 낼 거고요. 책이 나오면 많이 관심 가지고 봐주셨으면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아주 최근에 진료를 보신 분이신데 수술한 지 이분도 1년 반 정도 돼서 오셨습니다. 1년 반 정도 돼서 오셨는데 나는 안 아프려고 수술을 했는데 더 아프다. 수술한 데가 더 아프다. 더 아프다. 나 도저히 못 가겠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봤는데 수술이 잘못된 것 같았다고 한다. 응? 온 가족이 다 오셔서 저한테 하소연하시고 저를 많이 혼내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진찰을 해보니까 그분 다리 힘이 충분하세요. 양쪽 발목 다 잘 움직이고요. 발 움직이는 파워 매우 좋으세요. 근데 그분을 제가 세워봤습니다. 세워봤더니 5초를 못 서 계세요. 몸이 너무 흔들려서. 그러면은 이분은 수술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똑바로 몸의 균형을 잡고 쓰려는 연습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 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72세밖에 안 되셨는데 뇌가 치매라든지 인지장애가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다리의 힘이 괜찮다면은 균형 감각 훈련을 꾸준히 해주면은 균형을 무조건 잡을 수가 있거든요.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한 번도 연습을 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서라도 재활을 꼭 해보시고 내가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걸 좀 느끼시고 균형 감각이 향상되면 내가 잘 걸을 수 있다는 거를 체감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진지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통증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해석이 다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기존 척추 치료 이론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임상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과서적인 얘기는 아니고 책을 좀 보셨으면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허리의 문제는 허리가 아픈 게 맞지만 허리 때문에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림을 제가 비욘드에서 정말 많이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슬라이드 좀 부탁드릴게요. 사람은 걸으려면은 허리뼈만 가지고 걷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1번 수동 시스템이라고 써 있고 2번 능동 시스템이라고 써 있고 3번 신경 조절 시스템이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걸을 때는 뼈, 인대, 디스크만 가지고 걷는 게 아니에요. 환자분들은 이것만 가지고 걷는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근데 척추뼈는 이렇게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를 통해서 살아남으려면 척추뼈만 가지고 힘을 다 받았으면 인류는 도태돼 버렸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게 서 있으려면은 무거운 팔과 머리를 버티려면은 이 앞쪽의 배, 능동 시스템
복행근과 다혈근으로 이루어진 이 능동 시스템이 잘 버텨줘야지 머리랑 팔의 무게를 효과적으로 받겠죠. 이 효율성의 차이가 어떤 종이 살아남고 없어지고를 결정하는 거에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뼈로 돼 있고 뒤쪽은 뼈로 돼 있고 앞쪽은 근육으로 돼 있으면은 이걸 조절을 해 줘야겠죠. 딱 보기에도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건 매우 어려울 겁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거든요. 자전거는 어떻게 보면은 양쪽 팔로 지각을 해서 손에서 균형을 맞추는 건데, 이거는 앞쪽은 근육으로 돼 있고 뒤는 뼈로 돼 있는 거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뇌에서 아주 섬세한 조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뇌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전거 탈 때 안 넘어지는 거를 자전거를 탈 때 핸들을 이렇게 꺾어야지 하고 핸들을 꺾으면 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균형을 잘 느끼려고 해서 저절로 균형이 잡아지는 겁니다. 그게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겁니다. 균형 감각에는 물론 전정 감각, 시각도 역할을 하고 귀의 역할도 있지만,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건 체성 감각입니다. 고유 감각이라고 부르고, 몸에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손으로 쏴줘서 손해에서 뼈랑 뼈로 돼 있는 능동 시스템과 근육으로 돼 있는 뼈로 돼 있는 수동 시스템과 근육으로 돼 있는 능동 시스템을 균형 있게 잘 조절하는 뇌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가 걸리시고 인지장애가 걸리신 분들은 보행이 안 좋아지시잖아요. 뇌의 문제인데 팔다리 안 아픈데 보행이 왜 달라질까요? 뇌가 나빠지니까 이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밸런스가 깨지면 허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밸런스가 깨져서 허리가 아픈 건데, 허리만 치료를 하면은 해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런 인식이, 제가 조금 막해나 그런 거 좀 더 알리고 싶은 입장이기도 한데, 어찌 됐든 이 세 가지가 밸런스가 안 맞아서 허리가 아파지는 건데, 허리만 가지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하는 부분이 크고, 이 능동 시스템과 뇌 조절관, 신경 조절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은 상대적으로 저는 유압의 필요성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능동 시스템과 신경 조절 시스템의 문제를 허리뼈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과도하게 유압이 조금 더 많이 행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허리는 이 세 가지 문제가 균형이 안 맞아요. 요소가 균형을 안 맞을 때 허리가 망가지고 허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수술을 하는 거고요. 능동 시스템과 균형 조절 시스템, 신경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은, 능동 시스템 문제가 있으면 복행근의 코어에 대한 인지를 높여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신경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럼 머리를 열어야 하느냐. 머리를 열어서 코어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현대의학이 너무너무 발전을 해서 몸통의 인지가 안 좋은 걸 신경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건 뇌를 열어서 뇌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저는 인간의 수명이 150살이 넘는 시대가 거의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 의학이 발전한다면. 어찌 됐든 이 신경 조절 시스템은 직접적으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왜냐하면은 치매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되신 거라면은 치매를 억제하는 약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치료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협착증에서 신경 조절 시스템이 나빠지는 거는 이 코어에 대한 인지, 능동 시스템에 대한 인지가 나빠지면서 뇌로 가는 이 능동 시스템의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머지 가지고 균형을 맞추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분이나 이 두 번째 말씀드렸던 분들은 이 능동 시스템이 완전히 떨어져 있고, 거기다가
신경 조절 시스템, 균형 감각까지 완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동 시스템은 충분히 고쳐줬지만 이 두 가지 시스템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통증에서 못 벗어나시는 거거든요. 간혹 이거를 막기 위해서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에서의 통증을 차단하기 위해서 허리를 아래 위로 나사못을 쫙 박아서 고정을 하면은 허리 자체에서 느끼는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보통은 저는 하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수동 시스템과 능동 시스템, 근육과 신경 조절 시스템을 끌어올려서 정상적인 허리를 활용해서 정상적인 보행을 만들어 주는 게 보다 더 생리적인 치료고 현대 의학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거에 조금 더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찌 됐든 이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균형 감각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요. 원래 워낙에 허리가 망가지는 이유 자체가 균형 감각의 부재에서 허리가 망가지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요.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몸이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걸 잘 몰라요. 그게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이 오른쪽 왼쪽으로 체중 이동하는데 제 몸이 3 도씩 기울어지는 사람이 있고 몸이 거의 안 기울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하루에 우리가 체중 이동 꼭 걷는 게 아니라 체중 이동할 일은 하루에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00번이 넘을 거예요. 그럼 10,000번 동안 3 도씩, 3 도씩 자꾸 더 흔들리게 된다면 하루에 10,000번을 다른 사람보다 더 쓰는 거겠죠, 허리를. 하루에 10,000번이고 한 달에 300,000 번이고 1 년에 300만 번이고 10 년이면 3,000,000 번이 넘어갑니다. 이 균형 감각이 떨어진 게 쌓여서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사무직이고 나는 허리를 많이 쓰지 않았는데 허리가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또 오해를 하세요. "아 그래서 바른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지." 라고 오해를 하시거든요.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옳은 말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뻣뻣하게 바른 자세를 만들면은 속근육의 힘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허리에 떨어지는 압력이 더 커집니다. 뻣뻣하지 않게 부드럽게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바른 자세를 만들 수 있어야지 이게 지속 가능한 바른 자세입니다. 그 생각 많은 밤님이 질문 주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코어는 어떻게 운동해서 키우나요? 코어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균형 감각을 운동해서 키운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죠? 감각을 키우는 거는 저는 재활에 제가 책에 쓰는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감각을 섬세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운동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강화란 뜻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환자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재활은 균형 감각을 키우는 거는 감각을 섬세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감각을 섬세하게 만드는 훈련.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감각을 섬세하게 만드는 훈련을 통해서 균형 감각, 코어에 대한 인지를 향상시키는 게 허리의 치료고요. 이게 허리가 망가지는 방법을 막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적은 힘으로도 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전거 바퀴를 천천히 돌려도 몸이 하나도 안 흔들거리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잘 못 타시는 분들은 핸들도 일단 세게 잡고요. 자전거 바퀴도 천천히 못 돌리고요. 몸도 흔들리면서 걷습니다. 이렇게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몸에 긴장을 많이 하면은 똑같이 자전거를 타도 자기 몸을 많이 쓰는 거겠죠. 이게 평생에 걸쳐서 나타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수명이 줄어듭니다. 또 결국 자기 몸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기 몸을 효율적으로 쓰려면은 균형 감각이 좋아야 되고 그게 제가 주장하는 코어 인지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책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코어 인지는 일반적인 장요근 인지를 얘기하는 코어 어웨어니스는 아니고 제가 새로 코어 코그니션이라는 말을 쓰긴 했는데요. 뭐 새로운 개념이긴 합니다. 뭐 어찌 됐든 뭐 그렇게는 하고,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감각이 예민해져야 되고 부드럽게 좋은 자세가 나와져야 되는 거고 감각이 섬세해져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뭐 특히 허리 수술하신 분들 중에서 좀 더 많고 수술 안 하신 분들 이런 분들 많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아프신 분들, 움직이면 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요. 실질적으로 조직이 망가지고 있으면 움직일 때 더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가만히 있을 땐 많이 아픈데 움직일 때 통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요. 움직일 때는 몸에서 다른 감각들이 살아나니까 통증 부위에 감각에 집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움직일 땐 덜 아픈데 가만히 있으면 아픈 일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안 아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의 감각이 올라가면, 몸의 체성 감각이 올라가면은 통증이 덜해집니다. 이게 탈감작화 훈련이요. 그러니까 탈예민화 훈련이고, 이런 균형 감각이 좋아지는 훈련을 하면 통증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통증 아프다는 것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석하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개 의사로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은 감각, 균형 감각이 섬세해지는 것, 코어 인지가 좋아지는 게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협착증,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수명을 줄이는 질환 중 협착증의 발생 이론을 보면은요. 노화의 3단계 제가 여러 번 강의 드렸지만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미세 흔들림이 협착의 원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로 인스테빌리티, 미세 흔들림이 협착의 원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균형 감각이 좀 이 미세 흔들림이 줄겠죠? 그럼 협착이 안 오겠죠? 그럼 건강해지겠죠?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원인적의 올바른 원인을 생각을 하고 이 원인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노출하려고 하셔야지 통증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에요. 제가 책에도 쓴 말이지만 통증을 호기심으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왜 아파졌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만드실 수 있고요. 내 느낌은 내가 느껴지는 게 다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협착이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뇌에서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입니다. 이 반사적으로 숙이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은 몸을 반대로 기울이는데 그거 우리가 머리로 생각한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의식적으로 못 느끼잖아요. 저절로 몸을 반대로 기울이죠. 그런 식으로 저절로 허리가 숙여지게 됩니다. 나는 못 느껴요. 그 저절로 숙여지게 되면은 속 근육이 접히면서 코어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고 코어 근육이 약해지고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은 코어 근육에서 손해로 쏴지는 위치 감각이 떨어집니다. 이 위치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은 손해가 그 코어를, 그러니까 이거를 감각 기억 상실증이라고 부르는 요소도 있습니다. 이 감각 기억이 상실이 되게 되면은 내가 느끼는 나머지 요소들로 몸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몸이 이제 본격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뇌가 이걸 적응해 버리면 내가 흔들린지 걸 내가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느껴지는 건 아픔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걸 다 아파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고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몸이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허리의 몸통의 균형 감각이 여러분 건강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 균형 감각을 섬세하게 하고자 하는 훈련이 아주 많은 분들의 수명을 증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많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내용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각을 예민해 운동은 근력 강화는 이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이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더 퍼포먼스를 증가하게 위해서 하는 요소가 더 크고요. 그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조차도 내가 많이 흔들리는데 못 느끼면서 통증이 없는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그렇게 그러니까 최소한의 무리가 안 되는 식으로 운동을 해야지 자기 자신을 이기려고 운동하는 거는 극복하려고 하는 운동하는 건 젊으신 분들은 하셔도 좋으신데 연세 드신 분들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특히 아픈 거를 운동으로 극복하시겠다는 생각은 거의 달성하기가 단기적으로 달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많으니까 그것보다 더 나은 방법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질문에 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오5673 님이 "코어 감각을 살리는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말 한마디로 좀 하기는 좀 어려워서 책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몸의 흔들림을 잘 느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몸의 흔들림. 몸의 흔들림을 잘 그러니까 그냥 이거 감각을 생기게 좀 어려우시면은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이시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이시려면은 코어 감각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어 감각 자체에 대한 훈련은 좀 전문적인 거여서 그건 조금 나중에 책이나 참고해 주시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려고 노력하시는 게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뻣뻣하게 만드는 강한 자세는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겉근육에 힘을 줘 버리기 때문에 허리에 더 많은 하중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실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겨울에 허리를 자주 더 삐끗하게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아침에 손을 씻으려고 하면 숙이다 갑자기 아파서라고 질문 주셨는데 레온6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보통 그거는 왜 그런 건 겨울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추운 거에 신경을 쓰다 보면 내 체성 감각이 떨어집니다. 내가 균형을 어떻게 잡고 있고 내 엉덩이가 힘이 들어갔고 안 들어가 있고 내 체중이 발에 잘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가 잘 안 느껴집니다. 긴장을 해서 근육의 톤이 올라가고요. 체성 감각이 차단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자전거 핸들을 세게 잡으면 잘 넘어지겠죠. 그럼 자전거 핸들을 세게 잡는 것처럼 몸에 긴장을 한 상태가 겨울이 되면 저절로 유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자꾸 아파지고 더 불편하실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겨울철이면은 뭔가 동작을 하시기 전에 긴장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는 게 허리를 덜 아프게 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평소처럼 그대로 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하루 종일 누운 일도 많아요. 그런데 움직이는 게 더 낫다는 말도 들어서 헷갈립니다. 통증이 있을 때 활동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일단은 허리가 아플 때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말도 맞고 움직이는 게 더 낫다는 말도 맞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모든 사람이 말에 맞는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셔서 그런 거고요. 보통은 급성 손상이면 쉬는 게 맞고요. 만성 통증이면 쉬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급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셔야 되고 만성 통증이면은 안 아프게 움직이려면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첫 번째로 고민해 보시고 그냥 통째로 금지하는 거는 몸을 노쇠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급성 손상일 때만 유효한 방법이지 만성 손상일 때 무조건 쉬면은 몸이 급속하게 늙어버려서 몸에 훨씬 더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인지 급성 통증인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받아들이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활동을 할 때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균형 감각이 떨어지신 분들이 몸에 톤이 올라가 있습니다. 겨울이 아닌데 한겨울에 움직이는 것처럼 몸에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훨씬 더 쉽게 아픕니다. 통증이 있을 때 뭔가 움직이시려고 하면은 상체의 힘을 그러니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려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지재활 치료에 인지기능 치료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아픈 거를 걱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아플 때마다 구조가 망가지지 않는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아플 때마다 구조적으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아픈 거에 대한 걱정을 갖는 게 아니라 아픈 거에 대한 건전한 호기심을 가지고 아프지 않은 동작을 하면서 활동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고, 움직이실 때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가 드린 강의가 여러분 건강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정 시간보다 조금 빨리 끝날 빨리 좀 방송을 종료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냥 건강을 하실 때 안 아파지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오래 살려고 노력해야 안 아파집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코끼리를, 그러니까 아픈 것만 가지고, 아픈 게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픈 것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코끼리를 5cm 앞에서 코끼리를 아무리 아인슈타인이 봐도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코끼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끼리를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그렇게 아직 아인슈타인이 아니어도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이 되고, 코끼리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픈 것만 쳐다보는 사람은 코끼리를 바로 앞에서 쳐다보는 거여서 여러분께서 여러분 허리 통증이나 불편감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단순히 안 아파지는 걸 넘어서 몸이 건강해지는 길이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단순 통증을 넘어서 건강해지고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일이랑 상당히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드린 강의가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